오늘 할머니하고 여행하는 거야. 지금 할머니가 친정 언니네 집에 왔거든. 친정 언니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아이고 언니. 안녕. 반가워요. 왔어? 오늘 날씨는 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좋아? 그러니까 아이 봄날 같으네 오늘은 또. 네, 언니 여기 앉으세요. 네네. 나를 이렇게 좋은 곳으로 왜 불렀을까? 궁금하네. 있잖아 그 연말도 되고 우리 마음도 좀 쓸쓸하고 외롭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동네에 친구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 아, 맨날 윤공주 언니는 애들하고 놀잖아요. 근데 오늘 어른하고 좀 놀아보라고. 혼자 사는 어르신이 계셔. 아, 우리 여기에? 동네에. 언니는 유치원에서 맨날 산타하고 막 이런 거 역할 같은 거 많이 하셨을 것 같아. 나는 식물 좀 엄청 바빠. 여기저기 다니면서 산타 노릇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12월에는 아예 윤산타, 윤선터 이러고 다니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 바빠. 나 만나려면 힘들어. 그래 언니. 그럼 여기서 얼마나 살았어? 이 동네에서? 나 시집 와가지고 일로 들어왔다니까. 아, 이 일이? 큰 길도 나 시집 올 때는 언니 비포장이었어. 먼지가 엄청 났어. 버스가 막 돌이 튀고 막 그런. 결혼을 해갖고 여기서 들어와서 살다가 그러니까 한 30년 됐죠. 예, 본격적으로 여기서만 사는 게 30년. 여기는 참 예쁘게 잘 해놨다. 정겹다. 지금 대문도 없잖아. 대문도 없이 그냥 다 되어있잖아. 네, 동네 사람들이 대문도 안 잠고. 아, 여기는 대문 있어도 대문 막 꽉 닫고 사는 사람 없어. 옛날엔 사람들이 그렇게 대문 예, 열고 살고 그냥 있지. 옆집 막 고개 넘어서 보고 뭐 또 먹을 것도 주고 막 그리고 누구 이러는데. 왔어요? 예, 이렇게 하잖아. 그렇게 다 하고. 대부분이 누구 왔어요? 누구 오면 나가요? 그 집 수저가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다 아는데 여기는 이제 본인들이 서로 일을 이제 품앗이라고죠. 서로 해주고 서로 하고 이렇게 그런 품앗이를 하기 때문에 되게 절친하게들 살거든요. 여기가 어르신 사시는 곳이야. 아, 여기가. 안녕하세요. 제가 그 언니를 한번 모시고 왔어요. 이제 여기 오셨은 게 서열 정리를 해야 돼. 아. 몇 살이에요? 81살이에요. 81살. 그러니까 언니잖아. 언니지. 그럼. 네, 누가 일 잘하게 생겼어요? 얼굴만 봐도 그냥. 그림 그리죠, 이거 딱. 여기 산다고 그거 말고 일 잘하게 생긴 사람. 동생이 일 잘할 것 같아. 아, 이 동생이 잘 알았어. 봐도 일 못하게 생겼어. 못하게 생겼어? 공주 이름도 공주인데 뭐. 그러니까요. 간단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간단하게 그냥 심플하게 여기 언니. 예. 미역국 끓이고. 아니 근데 엊그저께 저 왔을 때 누가 왔다 가는 것 같던데. 네, 생일 돌아와갖고 생일이 언제예요? 내리 긴데 미리서 이제 바쁘니까 미리서 미리 왔다 미리 갔구만. 다 왔다 갔다고. 예. 그러면 맛있는 거랑 어떻게 했어요? 맛있는 것이랑 어기 생겼어요. 못 오게 생겨서 거시는 게 식당을 가서 먹었죠. 저희도 나이 먹었지만 나가서 먹는 거하고 집에서 먹는 것은 더 따뜻한 마음, 정성을 다해서 주는 마음. 이것 때문에 더 생일상은 더 행복한 것 같으죠. 언니, 오늘은 군것질 같은 거 사면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요? 왜? 아이, 그것이 생일 장만 봐야요. 어영구영 하면서 또 딴 거 먹을 거 막 살면서. 집어오면 안 돼? 내가 이런 거 막 집어오면 안 돼? 안 돼. 한 개짜리 어디가 있을 건데? 저기 있다. 한 개짜리. 한 번씩 더 좋지. 이쁜 게 더 맛있어. 시금치. 당면이 여기 있네. 당면 제일 조그만 거. 언니, 미역이 있나? 손절머리가 이렇게 급해. 여기 미역 있는 거 봐야지, 빨리. 손절머리가 이렇게 급해요. 오늘따라. 왜 그래? 아이고, 후닥닥 봐야지. 나 미역 저기 언니 있는 거를, 있는 거를. 빨리 해. 이렇게 하고 천천히 가야지. 같이 가. 그렇지.
시장 본 거. 이거 다시 오고 여기 이 시금치. 시금치도. 또 먹어. 맛있게 생겼다. 무엇을 많이 잡채 이렇게 해서 보시세요? 네. 이거 언니 만나러 왔는데 이렇게 해드려야죠. 얼마나 애쓰시네. 미역 시켜할까? 미역 다 풀었네. 이게 얼어서. 네. 큰일 났네. 이 집 가스 떨어졌어. 어? 이 집 가스 떨어져. 가스 떨어지 여기. 거시 그 가스 떨어졌는 게 비요? 시골은요 가스 배달이 막 와야 되거든요. 부르면 한참 걸려. 아니 당황했다니까요. 호다가 말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옆집에 가서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했었죠. 아니요, 저거 또 저거 집 돌아가 버려. 어? 야가 어느 정도 되면 여기를 또 또 거시는구나. 그래요? 안전하라고. 가스 떨어진 줄 알았네. 조금 더 해야 할 것 그것이 같은데. 뭐야? 식용유가 식용유. 여기 있다. 언니 마늘 좀 주세요. 그것이 조선 간장 없나? 조선간장 거시가 없어. 뭐가 없어. 우리 집이 아니어서 재료 뭐가 어디가 있는가를 잘 모르니까 재료도 제대로 안 들어갔는가도 모르게 막 하고 했는데도 맛이 없어. 맛이 없어? 쉰거? 하여튼 맛이 없어. 큰일 났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간이 맛없으면 어떡하지? 당황했죠. 미연은 안 돼. 훨씬 나서. 그래서 이런 버리고. 들어갈 것이 다 들어가요. 이런 버리고. 많이 반찬 몇 명이라고 수고들을 진짜 수고했어요. 언니 생신이니까 근데 생신이니까 이렇게 맛있게 드시라고. 입에 맞으려고 물었네. 아니요. 네, 얼른 드셔봐요. 오랜만이고 늘 너민 양반들한테 누가 잘 찾아 안 오죠. 시내 가다가 그냥 혹시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거시고만 앉았다가 그냥 가고. 진짜 맛있게 됐네. 맛있어요. 너무나 맛있어요. 같이 먹으면 밥도 찌고 먹던 밥도 더 맛이 있어서 잘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좋지요. 짜잔. 아유, 귀여워. 귀요미. 말모자. 자, 이제 초를 진짜 호강하네 아닌데. 불도 잘 켜고 올해 건강을 지었네. 불도 참 홀고 잘 붙어. 붙어서. 감사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언니의 생신 축하합니다. 입심도 좋으시네. 그게 집이가 말하자면 이렇게 와서 함께 먹고 거시니까 찬 것도 따순 것 같이 더 온기가 돌잖아요. 박수. 잘하셨습니다. 솔직히 좀 마음이 뭉클했어요.
언니 돌아가신 지가 이제 뭐 몇 개월 안 됐잖아요. 언니가 그런 음식을 잘해줬어요. 저한테 막둥이라고 엄청 잘해줬는데 정말 나에게는 이 언니 가족이 또 하나 생겼잖아요. 언니 더 부르고 언니 어떻게 할까요? 하면 또 막 대꾸도 잘해주시고 이렇게 더 반겨주시고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My sweet, I know that you feel weak, my sweet. I swear you got the speed. 분위기를 살려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 표시 그렇지. 하려고는구만, 언니. 여기 가서 예쁘게 해줘야 돼. 아,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이쁘게도 나온다. 그래요, 그래요, 맞아, 맞아, 언니. 요즘에 이게 위에 그래요. 또 필요한데 이런 거. 맞지, 이게 그냥 다는 것이구만. 가는 거. 연말이 다가오니까 이렇게 좀 뭔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여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집에다도 이거 하는 사람 별로 안 해. 그렇게 하고 그게 눈이 돼? 눈 이렇게 찢는 거야. 이렇게 찢어서 이런 데 눈 쌓이게. 아이고, 못 살아. Take a trip down. 꾸몄는데 언니가 보셨을 때 좀 마음에 드세요? 너무나 좋아. 아, 좋으세요? 너무나 마음에 들고 너무나 잔치 같네 진짜. The colors of the rainbow. Take a trip down candy cane lane with me. It's so 집이가 온기가 너무나 돌아갔고 너무나 좋아. 너무나 행복해. 혼자 계시다가, 그 혼자 계시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열심히 오니까 너무나도 그쵸, 좋아. 사람 같으죠? 네, 사람 사는 것 같고. 진짜 행복했어요. 좋은 동상들이 생겨갖고 너무나 행복했어요. 친구가 되어주는 거,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오늘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따뜻하게 밥 한 끼를 해드렸다는 게 참 의미가 있었고, 연말이 다 지나가는 판에 진짜 따뜻한 어떻게 마침표 하나를 찍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candy cane lane. Bring a friend this holiday. Bring a friend who loves to play. 새해 결심한 지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2021년도 일주일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열심히 앞만 보며 달려오셨나요? 세상의 속도에 맞추느라 바쁘고 고단했다면 하루쯤 나를 위한 휴식도 필요한 법이죠. 맑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까요. 온몸이 깨끗하게 정화되는 느낌이 들고요. 싱잉볼 소리를 들으며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 지금 시작됩니다. 어느새 2021년도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리포터 이은주의 지난 1년을 돌아보니까요. 날씨 불문, 장소 불문, 어디든 가리지 않고 출동했더라고요. 그야말로 팔색조 같은 매력을 뿜뿜했습니다. 그 어떤 위기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았죠. 조금 더 할 수 있는데. 헤어졌다는 걸 가져가야만 속에 우려야. 이제 보니 지우고 싶은 굴욕샷도 많네요. 연말이 되니까 올 한 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꾸만 추억을 곱씹게 되더라고요. 이야, 1년을 돌아보니까 다양한 현장에는 다 내가 있었네. 2021년 소처럼 일했다. 장하다. 내가 최고야. 윤주 씨 올 한 해 고생 많이 했으니까 오늘 촬영은 힐링을 하러 갈 거예요. 힐링이요? 거짓말 아니죠? 그럼 뭐예요? 빨리 가야죠. 사실 힐링이라는 두 글자에 심쿵했습니다. 2021년 소의 해에 소처럼 일한 노력의 보상을 드디어 오늘 받는 건가 싶었죠. 저에게 힐링을 선물할 장소로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요.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제가 원한 힐링은 확실히 아니었어요.
아니 원장님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오늘 진정한 쉼과 힐링을 느낄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지금 잘못 온 것 같아요. 오자마자 허리를 막 꺾고 계셔가지고. 아니에요, 맞습니다. 정말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동적인 양요가부터 정적인 인요가까지 다양한 요가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수련하고 있는 정조현 원장입니다. 참 편안해 보이시는데 저는 왜 자꾸 겁이 날까요? 사실 고난이도 요가 동작을 보고 눈빛이 많이 흔들렸는데요. 놀란 마음을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진정시키는 중입니다. 요가 수련하기 전 차담 시간은 몸과 마음의 긴장을 푸는데 좋다고 합니다. 확실히 또 날씨가 추워서인지 이 차가 이 마음을 녹여주는 것 같네요. 춥고 이제 요가하기 전에 또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기 위해서 차를 마십니다. 요가는 혹시 해보신 적은 있으실까요? 요가는 처음이기는 한데 요즘 사실 몸도 마음도 좀 지쳐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또 드리고 싶었거든요. 활력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도 들고요. 계속 피곤하다는 느낌도 들어요. 요즘 심리 상태는 어떠실까요? 제가 요즘 답답하기도 하고요. 뭔가 모르게 불안한 마음도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좀 더 디테일한 진단이 필요하실 것 같으니까 한번 시작해 보실까요? 그럴까요? 저의 심리를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아니 이거는 타로 카드 아닌가요? 제가 타로 점괘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제 얘는 타로 카드는 아니고요. 이제 아로마 테라피 인사이트 카드라고 해서 본인의 내면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아로마 테라피 도구 중에 하나예요. 아, 이게 아로마 테라피 도구예요? 그럼 제가 어떤 거부터 하면 될까요? 자, 카드를 3장 한번 뽑아 보실게요. 3장. 이거. 42장으로 구성된 아로마 심리 카드. 이 카드로 현재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을까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3장 제가 고른 카드예요. 제가 고른 3장의 카드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공통적으로 조금 고독해 보였는데요. 현재 제 심리를 말해주는 걸까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지금 감정이나 상태들이 조금 고립되어 있는 상태일 때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조금 확장시켜주는 오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카드를 이용해서 이제 어떤 테라피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여기에 나온 오일들을 가지고 나만의 감정 향수를 만들어 보실 거예요. 저만의 감정 향수요? 심리 카드를 통해 들여다본 고립된 불안감을 아로마 향수로 치유하는 시간. 상쾌한 레몬글라스 오일을 더해 저에게 맞는 향을 찾았습니다. 짠! 이렇게 저만의 감정 향수가 완성이 됐는데요. 그러면 이 향수를 언제 뿌리면 좋을까요? 주무시기 전에 뿌리시고 자면은 이제 숙면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운동하시기 전이나 또는 명상하기 전에 많이 씁니다. 저만의 감정 향수 여기서 한번 뿌려봐야겠는데요? 향기가 어떨지 궁금했는데요. 마치 쓸쓸하고 고독한 제 마음을 향기롭게 어루만져주는 기분이었습니다. 와, 원장님 이 향기 하나만으로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제 부정적이었던 감정들을 딱딱 알아서 이렇게 예쁜 마음으로 바꿔주는 느낌도 들고요. 향기 하나가 이렇게 마음과 기분을 바꿔준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요? 향기는 마음에 드세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딱 제 마음을 알아주는, 저를 알아주는 향수? 뭔가 제 친구 같기도 하고요. 이제 요가하러 가실까요? 그럴까요? 딱 요가하기 좋은 상태가 된 것 같아요. 나에게 어울리는 아로마 향수로 기분을 새롭게 전환시켰다면 이제 운동과는 거리가 멀었던 몸을 깨워볼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인요가를 한번 해보실게요. 원장님, 인요가라는 건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던 그 요가랑은 좀 다른가요?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요가를 양요가라고 하고요. 그래서 양 할 때 이제 음요가를 서양에서 이제 인요가라고 이름을 붙여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양요가는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양의 조직인 근육을 운동시키는 요가이고, 이제 인요가는 그 나머지 반쪽인 인대나 힘줄, 관절 등을 자극시켜줄 수 있는 정적이고 편안한 요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인요가는 움직임이 적고 같은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특징입니다. 인대와 관절을 자극시키기 때문에 자세를 교정하는 효과도 크죠. 처음엔 저도 곧잘 따라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다리가 살짝 더 벌어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우. 네. 머리 내려놓고 호흡하실게요. 이거 요가 맞아요? 네, 요가 맞습니다. 옆 사람 보지 말고 본인의 몸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기.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는데 특히 인요가가 주는 그런 큰 매력이나 특징은 어떤 걸 느끼셨나요? 자세에 대한 욕심도 없어도 되고 뭔가 편안하게 몸을 이완해주는 느낌? 내 몸을 정말 스스로 더 조용히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고요한 침묵 속에서 동작을 최소화하는 인요가. 오로지 몸의 감각과 호흡 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이내 명상에 빠지게 되죠. 이때 귓가에 들리는 청아한 소리, 울림이 깊더라고요. 와, 아니 호흡을 하고 있는데 이 맑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까요. 온몸이 깨끗하게 정화되는 느낌이 들고요. 이 편안함이 훨씬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이 소리가 어떤 소리죠? 방금 소리는 이제 여기에서 난 소리고요. 이거는 이제 싱잉볼이라고 하는 도구이고, 이제 싱잉볼의 소리가 이제 진동 주파수를 타고 우리 몸에 이제 부정적인 감정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에너지를 낮은 데에서 조금 높은 주파수로 올려주면서 몸의 정화와 치유의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주는 데도 효과가 있는 소리예요? 네. 아니 어쩐지 제가 이 소리를 들으면서 호흡하는데 제 몸 안에 있는 화나 이런 분노 같은 것들이 싹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싱잉볼은 노래하는 그릇이라고 불리는 히말라야 지역의 명상 도구입니다. 은은하게 퍼지는 아름다운 울림. 여러분도 잠시 귀 기울여 보세요. 인요가로 몸의 긴장을 풀고 싱잉볼 소리는 귀에 담습니다. 아직 털어버리지 못한 고민과 잡념들도 맑은 싱잉볼 소리에 실려 멀리 사라지는 중입니다. 아니 우리 수강생분은요. 요가 할 때 이 싱잉볼과 함께 했을 때는 느낌이 어떠셨나요? 편안하게 마음을 놓고 있는 상태에서 원장님이 싱잉볼을 딱 치시면 깨어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겨울바람도 우리들의 요가 수업은 막지 못합니다. 인요가를 처음 배운 날, 인증샷이 빠질 순 없죠. 어제보다 더 건강해진 모습을 기억하는 중입니다. 오, 사진으로 보니까 제법 동작이 멋지게 나왔는데요. 오늘 하루 이곳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한순간 한순간이 힐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회원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원장님이랑 리포터님이랑 같이 요가 하루 종일 해가지고 힐링되는 느낌이 돼서 너무 좋았어요. 쉼이 필요한 더 많은 분들이 요가랑 싱잉볼을 통해서 힐링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싱잉볼과 함께하는 힐링 요가로 여러분들도 몸과 마음을 치유해보세요. (2021년이) 저물어갑니다. 어느 때보다 고단하고 모두가 힘들었던 한 해. 바지런히 달려오셨다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건강한 쉼표를 선물해 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가기 위해선 잠시 멈춤의 시간도 필요하니까 말이죠.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달리던 철길. 이곳에만 오면 노래가 절로 나오고 사랑이 절로 싹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역사에서 마지막 기차가 떠나간 지도 언 10년. 그 뒤로도 강촌 사람들의 삶은 계속됐습니다. 청춘들의 정착역이었던 강촌이 이제는 희망의 정착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경춘선 옛 철길을 따라 거슬러 오르면 만날 수 있는 구 강촌 역사. 한때 대학교 MT의 성지라 불렸지만 지금은 기차도 승객도 없이 텅 빈 플랫폼만 남아 있습니다. 2010년도 그 복선 전철 그게 개통되면서
요게 이제 마지막 폐 역사가 됐던 거죠. 강촌역에 매표소가 있던 건물은 최근 새로운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일명 강촌 상상역. 시간이 멈춰버린 폐역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 숨쉬는 역이 되길 바란 거죠. 원래 이제 강촌역이었는데 요번에 이제 구구리 공방을 이전을 하면서 그 역 이름도 좀 새롭게 바꿔보자. 그래서 강촌 상상역이라고 바꿨습니다. 그 어떤 저 꿈과 희망을 의미하는 이제 그런 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촌 상상역에 들어선 구구리 공방은 강촌 주민들이 합심해 만든 곳입니다. 나날이 침체돼가는 우리 지역의 볼거리를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는데요. 지금은 삶의 활력소가 되고 있죠. 나이 들어서 이렇게 만지니까 새로운 뭐 이렇게 감회 같은 거 옛날 생각도 나고 그리고 이거를 함으로써 이 사람들과 어울러 더울러 대화도 하고 살아가는 그 얘기도 하고 이러니까 참 좋습니다. 주민 한 명 한 명이 정성껏 만든 도자기 화분들은 강촌 상상역과 마을 곳곳을 꾸미게 될 예정입니다. 재료에 강촌의 흙이 들어간 만큼 관광객들에게 의미 있는 기념품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 모든 작품들이 강촌 주민들의 솜씨. 와, 아마추어급이 아닌데요. 작품을 많이 만들어서 모아서 놓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전시회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냥 취미생활이라고 하기엔 다들 도의에 진심인 모습. 강촌 사람들의 손에서 피어날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강촌의 풍경이 기대됩니다. 구구리 공방에서 도의의 수업이 한창일 때 강촌 상상역을 찾아온 또 다른 사람들이 보입니다. 1층 대합실 자리에 알록달록 예쁜 공예품들을 전시하는 사람들. 여기서도 뭘 하시나 봐요? 335 인생 나눔 활동 중에서 저희 강촌 지역 회원들이 공모 사업에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연습한 것을 최종적으로 오늘 전시회를 준비하는 그런 날입니다. 네. 강촌의 그림 동호회 회원들이 이번에 중장년층 참여 예술 활동인 3355 인생 나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예쁜 천 아트 전시를 선보이게 된 겁니다. 이제 주로 야생화 꽃을 그리는 거거든요. 하지만 또 좋은 점은 이 전시회를 보시다시피 그림 천에다 그림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데다 접목도 시켰잖아요. 접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멋진 미술 작품이자 유용한 생활용품도 되는 천 아트. 벽걸이며 가방, 쿠션까지 다 예술입니다. 즐겁고 굉장히 이렇게 에너지가 생기면서 하루하루가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보니 강촌 사람들은 다 예술에 재능이 있나 봐요. 각자 생업에 바쁜 와중에도 주민들 사이에선 활발하게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힘이 강촌의 진정한 매력인가 봅니다. 어떤 문화활동을 저희가 같이 함으로써 강촌 지역을 활성화시키는데 이런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이곳에선 그리운 옛날로의 시간여행도 가능합니다. 강촌 상상역 2층에 마련된 추억의 갤러리. 강촌의 역사가 담긴 흑백 사진 속에는 이곳 사람들의 어린 시절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분이 이 아버지도 뱃사공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안 계셨을 때 그때 이제 대신해서 손님 태워서 이제 건너는 거죠. 지금은 상가들이 가득한 강촌로 큰 길의 옛 모습. 사진 속 옛집을 보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강촌의 추억이 가득한 건 여행객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집에 하나 있었어요. 아래. 수십 년 전 놀러 왔던 기억을 더듬어 오랜만에 다시 강촌역을 찾았다는 한 노부부. 더는 기차가 다니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쉽지만 사진으로 남아 그때 그 시절을 만날 수 있어 반갑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강촌 출렁다리. 지금도 눈에 선하네요. 이제 오래됐으니까 강촌 하면 아주 그냥 그 유원지로 최고로 뽑혔죠. 서울 사람들은 기차 타고. 참 좋았는데 세월은 이제 어느덧 이제 흘러가지고 백발이 형성하게 되고 그때 추억이 나오니까 그 추억 갖다가
건질 수 있으니까 참 좋네. 여기 오길 잘했어요. 네. 조용히 살고 팔아 강촌에 살고 싶네. 사람들의 추억 속에서 강촌역의 기차는 여전히 운행 중입니다. 이름 없이 나는 꽃 피고 한때 불야성을 이뤘던 강촌 번화가. 특히 강촌역과 가까운 마을 입구 쪽 상권은 수많은 민박집이 몰려있어 항상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민박촌 모습이 지금도 남아있네요. 여기가 좀 민박촌으로는 아주 핫한 곳이었다라고 보죠. 음식점과 여러 가지 레저도 즐기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곳이었으니까요. 지금은 쇠락했지만 이곳의 숨은 가치를 잘 알고 있는 강촌 사람들. 비좁고 가파른 옛골목이지만 추억길이라는 예쁜 이름을 붙여 보존 중입니다. 민박이라는 단어조차 이제는 복고풍이 된 시대. 이 골목이 참 아름다워요. 그 바위를 두고 뭐 길을 낸다든가 그래서 아주 좀 아기자기한 곳이죠. 척박한 바위산 지형의 달동네처럼 들어선 민박촌은 레트로한 매력이 한가득. 와, 이곳을 잘 정비하면 강촌의 새로운 명소가 될 수도 있겠어요. 이런 하나하나가 이런 노력들이 쌓여서 강촌을 문화마을,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마을 이렇게 될 수 있어서 다시 많은 사람들이 강촌을 찾아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고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10여 년 전 기차가 떠나간 후에도 강촌 사람들의 삶은 계속됐습니다. 관광객들의 관심이 줄고 발길이 뜸해진 이후에도 강촌 사람들은 변치 않는 웃음과 희망으로 삶을 이어갔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희망을 키워가는 마을. 강촌은 과거의 추억으로 더 멋진 미래를 그려나가는 중입니다. 여기 한겨울 추위도 잊은 채 낚시 빼오르게 만든 녀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쉬워요. 선상 낚시는 이제 선장이 잡아주는 낚시거든요. 한꺼번에 여러 마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매력이 좀 있다고 할까. 뭐 체력 단련도 되고 이 바다를 보면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요. 붉은 빛의 섬 홍도로 돌아온 불볼락이 오늘의 주인공. 싱싱한 겨울바다의 맛을 고스란히 전해주는 녀석. 지금 홍도 바다엔 불볼락꽃이 활짝 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이른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이곳 서망항은 전국에서 모인 낚시꾼들로 북적이고 있는데요. 제철 손님, 불볼락을 잡기 위한 선상낚시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캄캄한 어둠도 뚫고 모일 만큼 선상낚시가 그렇게 매력적인가요? 선상낚시 매력은 이렇게 우리가 그 조류에 따라서 배가 움직이잖아요. 물이 세게 갈 때도 있고 약하게 갈 때도 있고 그 물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지금 가서 낚시바늘 내린다. 그때 거기 물잖아요. 그때 딱 맞아 떨어질 때 그때 제일 행복합니다.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서둘러 채비를 마치고 배에 오르는 선장님과 전국의 강태공들. 불볼락을 가득 품고 있을 홍도 앞바다를 향해 허재균 선장님은 힘차게 배를 띄워봅니다. 오늘은 뭐 열기하고 우럭하고 같이 병행 출전합니다. 가는 시간 한 3시간 반 정도 걸리고요. 홍도 쪽으로 갑니다. 기상은 지금 뭐 동풍이 아침에 좀 비도 좀 내리고 동풍이 좀 부는데 오늘 예보상으로는 날씨가 상당히 좋게 나옵니다.
그렇게 3시간을 넘겨 달려 드디어 도착한 홍도 앞바다. 세상 모든 것들이 아직 잠들어 있을 시간. 새벽부터 힘을 쏟아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낚시 포인트에 도착하자마자 서둘러 장비를 꾸리는 전국구 낚시꾼들입니다. 쌤 어디서 오셨어요? 전북 임실에서 왔습니다. 근데도 여기까지 오신 이유가 있으세요? 잘 나와요. 크고 사이즈가. 오늘은 물때도 좋고 많이 잡았으면 좋겠는데 또 상황이 다 모르는 거죠. 자, 기대를 품고 오늘의 첫 낚싯줄을 바다에 내려봅니다. 쌤은 어디서 오셨어요? 부산에서 왔습니다. 부산도 바다인데 여기까지 오신 이유가 있어요? 좀 멀리지만은 씨알이 크고 양이 좀 많이 잡히고 여기 많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사시사철 잡히지만 추위가 찾아오는 지금 이맘때 살이 올라 더욱 맛있다는 불볼락. 낚싯대를 넣기가 무섭게 낚싯대 하나에 5마리를 그냥 주렁주렁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불볼락이 줄줄 딸려오는 일명 줄 타는 맛. 이 맛에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들겠죠? 기세를 이어 불볼락의 사촌뻘인 우럭도 낚싯줄을 타고 줄줄이 올라옵니다. 얘는 우럭이죠? 미끼를 끼워 넣자마자 낚싯대 끝이 요동치는 홍도에서의 선상낚시. 넉넉한 바다 인심 덕분에 고기들이 많이 잡힌다고 하지만 많은 고기들을 낚을 수 있는 알맞은 포인트로 안내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선상낚시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낚시꾼들 사이에서 일명 불볼락 박사라고 불리는 허재균 선장님이야말로 오늘 선상낚시의 1등 공신인 셈이죠. 왜 이렇게 자리를 계속 바꾸시는 거예요? 이제 한 자리 거가 있는 고기를 다 잡고 나면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다른 고기, 또 고기를 찾아내서 그 다른 자리에서 찾아서 해야 돼요. 한 군데 계속 있으면 고기가 놀려서 들어가 버리고 또 양이 없을 때는 그가 있는 놈 다 잡아서 다른 곳에 이동해서 잡아야죠. 안 나오면 바로바로 나오면 뭐 2번, 3번 계속 흘려서 하고 안 나오면 빨리 바꿔줘야죠. 그래 힘들어. 물이 얼른 확 바꿔서 올라가야 되는데 안 가. 연이은 월척 행진의 꿈을 안고 자리를 옮긴 우리의 베테랑 선장님. 새롭게 도착한 곳에서 낚싯줄을 내리기가 무섭게 환호성이 들려오는데요. 배 안의 모든 이들을 놀라게 할 엄청난 대물이 등장했습니다. 오늘 이 녀석들 덕분에 고된 하루의 피로도 풀고 넉넉한 마음을 안고 다시 항구로 돌아갈 수 있겠네요.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꼬박 하루가 걸린 긴 여정이었지만 2손 가득 채우고 돌아갈 수 있어 그저 뿌듯합니다. 고기를 잡았을 때 땡기는 그 맛. 그게 힘이죠 뭐. 모처럼 스트레스 풀어하던 내 기분이 스트레스 확 풀린 것 같습니다. 이제 하루 일과 끝. 손님들이 낚시하면서 좀 편안하고 안전하고 좀 많이 잡아간 거를 저는 원하죠. 늘 바다가 뭐 많이 주는 건 아닌데 바다가 주는 만큼 잡아갑니다. 홍도바다의 풍성함에 한 번, 줄줄이 딸려오는 씨알 굵은 불볼락에 또 한 번 놀라게 되는 선상낚시. 낚싯대를 타고 올라오는 이 묵직한 손맛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불볼락꽃이 활짝 핀 홍도에서의 짜릿한 손맛 놓치지 마세요. 교과서에서 봤던 경주는 잠시 잊고 경주를 새롭게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몰랐던 경주를 보여드릴게요.
2021년의 마지막 달에 만나는 경주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풍경이죠. 아름다운 솔숲이 먼저 떠오르는 곳, 삼릉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주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아나운서 장혜린입니다. 제가 경주의 봄, 여름, 가을을 거쳐서 경주의 겨울을 맞게 됐습니다. 이 경주의 겨울은 얼마나 더 아름다울지 참 궁금한데요. 기분 좋은 출발을 하기 위해선 퀴즈부터 통과해야겠죠?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아나운서 장혜린에서 경주를 잘 알지 못하는 장혜린으로 OX 퀴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제. 삼릉은 신라 8대 아달라 왕을 비롯해 각시 사망의 무덤이라 전해지고 있다. 오, 이 문제는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이 신라 왕들의 무덤이 3개나 있어서 이 삼릉이라고 불리는 것 같은데요. 몸풀기 문제였죠? 정답. 두 번째 문제. 포석정은 신라시대 연회 장소로 물 위에 술잔을 띄워놓고 시를 짓던 곳이다. 이 얘기는 학교에서도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라 너무 쉬운데요. 오! 이번에도 정답. 마지막 문제로 가볼까요? 포석정의 포는 전복이라는 뜻으로 포석정의 모습이 전복의 껍질을 닮아서일 것으로 추정된다. 포석정과 전복 껍질은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은데요. 정답은 X로 하겠습니다. 정답은 O. 워낙 유명한 곳이라 너무 문제를 쉽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쉽게도 한 문제 틀렸습니다. 얼른 이분을 모셔서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봐야겠죠? 우리의 문화재 과외 선생님 전경효 주무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개 낀 소나무 숲의 풍경 사진으로 더 유명한 삼릉. 아름다운 솔숲 덕분에 드라마 선덕여왕과 미스터 선샤인의 촬영장으로도 잘 알려진 곳이죠. 오늘 삼릉에 대해 제대로 알아볼까요? 선생님, 여기 앞에는 이렇게 예쁜 소나무 숲이 펼쳐져 있는데요. 이 뒤로는 무덤 3개가 있어요. 근데 이 무덤 3개가 삼릉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신라왕들의 무덤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곳인가요? 네, 삼릉은 이제 경주 남산 서쪽에 위치한 3개의 무덤을 말합니다. 이제 한때 주변 마을의 이름을 따서 이제 베리 삼릉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제 가장 위쪽에는 이제 8대 아달라 이사금, 그리고 가운데가 이제 53대 신덕왕, 그리고 제일 아래쪽이 이제 54대 경명왕의 무덤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가운데 있는 신덕왕릉의 경우에는 이제 한때 도굴이 되었는데 아마 그 도굴 과정을 통해서 그 형식이 이제 굴식 돌방 무덤이라는 점과 이제 벽화가 있었다는 점이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제 벽화의 경우 이제 신라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벽화의 내용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이제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고 하니까 너무 아쉬운데요.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저희가 선덕왕릉도 갔다 왔잖아요. 근데 거기도 이렇게 아름다운 소나무 숲이 펼쳐져 있었는데 이렇게 신라왕릉 주변에는 소나무 숲이 있는 게 일반적인 일인가요? 네, 선덕왕릉은 물론 이제 흥덕왕릉 주변에도 이제 멋진 소나무 숲이 이제 왕릉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왕릉 주변에 이제 소나무 숲이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아마 이제 왕릉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 좀 덜 하지 않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나무 숲이 이제 지금까지 잘 보존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진 촬영 명소로 많은 이들이 찾는 삼릉. 솔숲에 눈이 내리면 더 없는 절경이 연출되겠죠? 삼릉에서 포석정까지는 걸어서 이동할 수 있어서 산책 코스로도 많이 찾는 곳인데요. 삼릉만큼이나 아직 풀리지 않은 이야기를 가득 품고 있는 곳. 포석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선생님, 이 삼릉을 지나서 포석정까지 왔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포석정은 술잔을 띄워놓고 시를 지었던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곳인가요? 포석정은 연회 장소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제 효종랑이라는 화랑이 이제 이곳에 와서 놀았다는 기록이 전하고, 경혜왕이 이제 이곳에서 잔치를 베풀다가 견훤에게 죽음을 당했다는 비극적인 사건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포석정에서는 이제 현재 남아 있는 수로에서 이제 술잔을 띄우고 이제 연회를 베풀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아마도 그 위쪽에는 이제 지붕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 밖에 이제 포석정을 이제 혼인과 같은 국가적인 의례가 벌어졌던 장소로 보기도 하지만 현재까지는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신라인들의 풍요와 뛰어난 석조 기술을 엿볼 수 있는 포석정. 지금은 유상 곡수만 남아있지만 많은 역사 속 이야기가 이곳을 무대로 전해지고 있고요. 발굴 조사를 통해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도 있다고 하네요. 선생님, 여기에 발굴 조사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이 발견되고 어떤 사실을 새롭게 알았을까요? 포석정 남쪽에 대한 발굴 조사가 이제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발굴 조사 결과 이제 건물터, 담장, 우물 등이 이제 발견되었는데, 다만 발굴 조사가 이제 좁은 범위에만 실시되어서 이러한 건물이나 시설 등이 이제 포석정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제 포석이라고 새겨진 기아가 출토되었는데, 이 포자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전복이라는 뜻이 아니라 돌을 던지는 무기라는 뜻을 가진 한자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신라 당대에는 이제 전복이 아니라 이제 다른 의미를 가진 포자가 쓰여진 것으로 이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퀴즈 한 문제 틀렸었는데 X는 아니고 세모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사계절 언제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신라 천년의 흥망성쇠를 그려볼 수 있는 곳. 그래서인지 역사 여행의 필수 코스가 된 곳. 오늘 다시 만난 경주는 삼릉과 포석정이었습니다. 정말 유명한 곳이지만 이렇게 잘 몰랐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조금 더 알고 나면 조금 더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경주. 지금까지 다시 만나는 경주였습니다. 경주의 사계절을 함께하며 만났던 다양한 문화유적들. 우리가 잘 몰랐던 이야기들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함께 알아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경주를 다시 만나러 와주실래요?